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0대 공약 목록이 있죠.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주택 250만원 이상 공급,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과학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 국가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 책임,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탄소 중립과 원전 채강국 건설,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이러한 10대 공약 목록이 있는데 이 중에서 부동산 쪽으로 본다면 눈여겨볼 만한 공약은 역시 주택 250만원 공급, 이 공약이 아마 중점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거의 중점이라고 봐야죠. 그런데요, 10대 공약 중에서 주택 공급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은 공약집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 이 공약이 주된 공약이지만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규준에 인해서 수요가 많은 도심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결국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겠죠. 또한 유주택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 폭탄은 막고 무주택자는 과도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불만이 크다라는 거죠. 결국 세금 폭탄이니까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거고, 무주택자들은 대출 규제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대출 규제를 풀겠다는 의미,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져야겠죠. 결국 세금 규제, 대출 규제를 풀겠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따라서 부동산 정책 공약의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 풀고, 세금 규제 풀고, 대출 규제 풀고, 그래요. 다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주택 공급은 하되 다 풀어주겠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밸런스가 안 맞는, 주택 공급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하면서도 재건축, 재개발, 세금, 대출 다 풀어버리겠다 하니 좀 왠지 모르게 맞지 않는 그런 퍼즐인 것 같아요. 이러한 공약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 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 공약이 생각이 납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 공약인데 20만원 행복주택 공급, 취득세 면제 연장, 분양가 상제 폐지, 한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등 이러한 부동산 공약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차기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공약이 약간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와 차기 정부의 부동산 공약 중에서 좀 다른 부분은 박근혜 정부 이전의 부동산 가격은요,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이명박 정부 때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2017년 11월 달을 100으로 기준하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초까지 해서 부동산 가격은 이처럼 우하향,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하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은 했어요. 3.18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감면 시한을 연장을 했고, 12.7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3구 투기 과열지구도 해제를 했고, 5.10 대책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일시적 2주택 존중주택 처분기한 완화 등등 부동산 규제를 이명박 정부 들어서 풀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 정책을 더 꺼내서 이제 취득세가 됐든 양도소득세가 됐든 대출 규제가 됐든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그러한 공약을 낸 거 아닙니까? 또한 규제를 풀겠다는 부동산 정책 플러스 20만호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놓은 거죠. 따라서 박근혜 정부 때는요, 2014년 4월 1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014년 12월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1세대 1주택 신규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요, LTV, DTI, 대출 규제가 되겠죠.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줬다는 거예요. 2014년 9월 1일에는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을 하고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인하하는 등등 규제 완화 정책들을 이처럼 쏟아냈다는 이야기가 됐죠.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후반기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윤석열 당선인의 250만 호 주택 공급을 하여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는 하지만 곧이어서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는 재건축에 관련된 단지들, 재개발에 관련된 서울의 빌라들, 리모델링에 관련된 일기 신도시들이 되겠죠. 이런 지역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하여 차세대 명품 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거죠. 재건축 아니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또한 저층 단독, 다가구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거주 환경 수준을 높이겠다.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연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개발을 하겠다는 거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또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 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 등등 또한 종합부동산세 이런 부분이 너무 가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다양한 주택금융제도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늘리겠다. 어떻게 보면 빚내서 집 사라? 그래요. 이런 정책이 또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는 이러한 공약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은요, 특정 지역의 급등, 대박은 없지만, 맞아요. 과거처럼 신행정수도 이전, 대운하처럼 이러한 특정 지역의 초가격 급등, 이러한 현상은, 즉, 부동산 대박의 현상은 없겠지만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요, 소박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기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지금 겨우 부동산 가격이 잡히려고 하는 이 시점에 과연 부동산 규제를 확 풀을지 이런 부분은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 실제적으로 부동산 공약처럼 규제를 푼다면 부동산 가격은 초대박은 없겠지만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그런 태풍의 눈이 서서히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